자, 2025년 3본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1 과목이고요. 개정교육 과정으로는 대수 과목에 해당하는 시험 범위입니다.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1번은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네요. 4제곱근을 안에 있는 루트랑 합치면 8제곱근이 되니까 간단히 계산해서 3. 이 친구는 분자 분모가 약분이 되죠. 약분하면 5제곱근 32라서 계산하면 2겠네요. 3 곱하기 2는 6이니까 3번. 다음 2번.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는데 1번. 제곱근 16은 마이너스 안에 해당하지 않죠. 거짓말이고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분이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허근이 2개가 더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이 실수인 것은 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맞을 수도 있었겠죠. 3번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다. 너무 헛소리고요. 4를 4제곱하면 애초에 81이 안 나옵니다. 4번 25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굳이 구하자면 풀마 4일 것이고요. 4제곱근이면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물어본 건데 256은 양수니까 당연히 2개가 맞다. 반면에 5번은 아마 틀렸을 텐데 그렇죠. 이 n이 짝수인데 음수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없는 0개다. 하나뿐이 아니다.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상용로그 표의 일부이다 했는데요. 표 보고 이제 간단히 해서 계산하는 것이네요. 친구는 간단히 해보면 세제곱근은 3분의 1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3분의 1 앞에 뱉어내고 60.2 같은 경우도 6.0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치? 이거에 지금 3분의 1 제곱인데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로그의 6.02 플러스 1로 돌릴 수 있겠네요. 로그의 10은 1이니까요. 표를 쫓아가 보면 6.0이랑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친구네요. 계산하면 1.7796이고요. 이 친구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0.5932겠네요. 4번. 다음 4번. 세타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면 3, 4분면이고요. 물어본 게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답이 음수겠죠. 그럼 이거 고르면 안 되고 이 중에 하나인데 사인이 마이너스 13분의 5다라는 것은 5대 12 대 13이니까 답은 1번이겠네요. 관계식을 쓰셔도 되지만 5대 12 대 13은 워낙 자주 나오는 거라서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13이고 반대로 그렸네요. 여기가 세타라면 되지 뭐. 세타 5, 12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5번. 밑을 3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네요. 친구는 이제 3에 7-x승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3이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의 지수함수의 이 함수값을 비교하는 것이니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 따라서 2x-9가 7-x보다 작다를 풀면 되겠죠. x가 3분의 16보다 작으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1부터 5까지라서 5개겠네요. 자, 다음에 6번. y는 2x승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여 겹쳐지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번은 가능하죠. y축 대칭하면 됩니다. 2번은 딱 봐도 안 되겠네요. 이 친구는 최대한 간단히 해봤자 이 2분의 3의 로그 2의 x로 간단히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개수의 장난질을 쳐놓으면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가능하죠. 이 친구는 이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번은 당연히 가능하죠. 방금 대칭이동한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되고요. 5번은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1번, 4번, 5번, 3번은 다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겠죠. 다음 7번. 자, 이런 등식이 나오면 분자 분모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해주고 싶죠. 그럼 이 친구는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친구는 a 2x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양변에다가 3과 a의 2x승 더하기 2를 곱해주면 좋겠네요. 그럼 좌변은 3 곱하기 a의 2x승 마이너스 3, 우변은 2 곱하기 a의 2x승 더하기 2가 되니까 이 항에서 정리하면 a 2x승이 5고요. 나한테 물어본 건 a의 4x승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죠. 4번. 다음 8번. 사인 코사인의 곱은 음수인데 코사인 탄젠트의 곱은 양수다. 다시 말해서 2, 4분면이란 뜻이겠죠. 사인은 양수, 코사인과 탄젠트는 모두 음수다. 이런 뜻일 거고요.
탄젠트랑 코사인은 모두 음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편의상 t하고 c라고 좀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코사인 세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코사인은 역시나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면 플러스 코사인이 될 거고요. 이거는 뭐 대놓고 플러스 2사인이죠. 간단히 계산해 보면 2사인 세타 마이너스 2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A 값이 2고 B 값은 마이너스 C 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이 친구들을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2라면 답이 5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실생활 활용 문제네요. 자, 회전수가 n이고 양수량이 q고 높이가 h고 비교 회전도 s가 있다. 뭐 대충 이런 게 있다 했고요. 자, 회전수가 일정하다.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n 값은 그냥 상수다 이런 뜻이고요. 양수량이 40, 그러니까 q에다 40을 넣어라. 높이가 6이다. 즉 h에다 6을 넣어라. 그때의 저 값이 S1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S2분의 S1의 값을 구하라고 시켰네요. 그럼 두 개 다 넣어볼까요? S1 같은 경우는 N은 잘 모르겠지만 일정하고 Q에다가 양수량인 40을 대입하고요. 곱하기 H에다가는 높이인 6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S2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이제 양수량 10이니까 10의 2분의 1제곱 높이가 15니까 15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을 넣으면 되겠네요. 이걸 이대로 양변을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n은 날라갈 거고요. 지수가 같은 애들끼리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40을 10으로 나누면 4의 2분의 1승 15분의 6은 약분하면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3승인데 더 간단히 해보면 4의 2분의 1승은 2랑 같으니까 여기 있는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랑 곱하게 되면 2의 4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5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4분의 3승을 하면서 5의 4분의 3승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답은 1이겠습니다. 2번. 자, 다음 10번. 세양수 x, y, z에 대해서 두 가지 등식을 줬는데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로그로 풀 수도 있고 지수 법칙으로 풀 수도 있는데 저는 지수 법칙으로 풀어볼게요. 이 친구를 는 k라고 세팅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2와 6과 a라는 밑이 다 다른 값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k로 통일할 수 있죠. 2는 k의 x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6은 k의 y분의 1제곱 그 다음에 a는 k의 z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주어진 등식이나 연립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등식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이 하고 싶어야 되냐, 양변을 갑자기 x, y, z로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z분의 1, 우변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돼서 요 놈이랑 연립하기가 딱 좋은 상태가 됐죠. 둘이 더한 게 에다라는 걸 써먹고 싶으니까 이 지수끼리 더하려면 마침 밑이 같기 때문에 양변을 곱해주고 싶은 충동이 됩니다. 둘이 곱해주면 지수가 양변이 같아지죠. 그래서 A 값은 12입니다. 로그로 풀어도 나쁘진 않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11번. 두 실수 A와 B가 있는데 자 2의 A승은 3이고 5의 B승은 2다. 그때 이 친구를 A, B로 나타내라 라고 시켰거든요. 그러면 느낌상 여기서 A랑 B를 로그로 표현한 다음에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조립을 해봐라. 아마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여기 좀 2가 많이 나오는 분위기니까 2에 대한 로그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3으로 나타내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나타내자면 로그 5의 2인데 난 아무래도 밑이 2인 로그가 필요하니까 역수를 해주면 B분의 1이 로그 2에 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를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2로 바꿔버리는 거지. 로그 2의 5분의 24. 그럼 5분의 24 같은 경우는 24가 또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거든요. 3 곱하기 2의 세제곱인 걸 생각하면 밑이 2인 로그니까 앞에 3 빼놓고 더하기 로그 2의 3 그다음에 5는 나누기니까 빼기로 바꿔서 마이너스 로그 2의 5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로그 2의 3 대신에는 우리가 a를 대입하고
로그 2의 5 대신에는 b분의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분자 분모의 b를 곱해주면 ab분의 3b 더하기 ab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고르면 3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데 뭐 얘를 이렇게 로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건 냅두고 얘를 바꾸는 거야. 얘를 이제 로그 3의 24 마이너스 로그 3의 5로 쪼갠 다음에 24는 아까 말했듯이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1 더하기 3 로그의 3의 2 마이너스 로그 3의 5로 쪼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여기 뭔가 재료가 좀 있잖아. 여기 있는 3 대신에 2의 a제곱을 넣었다라고 해봐요. 3 대신에 2의 a제곱을 넣었다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그 a분의 3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떡하냐. 이 친구도 이제 얘랑 연립을 하면 되는데요. 2의 a승이 3이니까 이걸 써먹기 위해서 여기 양변을 a제곱을 합니다. 그럼 양변을 a제곱을 하면 5의 ab제곱이 2의 a승이 되고 근데 이게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3 대신에 5의 ab제곱을 넣어도 되니까 이 친구는 계산하면 앞에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이너스 ab분의 1인 거죠. 그래서 1이랑 a분의 3 더하고 마이너스 ab분의 1 하면 되니까 통분하면 결과적으로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가능한 풀이는 분명 여러 가지일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12번. 자, 사인 빼기 코사인의 값을 줬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네요. 얘는 이제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돌리면 이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통분했을 때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서 2를 구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걸 구하고 싶을 때 친구를 갑자기 양변을 제곱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은 정직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 때문에 1을 이항해주면 4분의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사인 코사인의 곱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될 거고요. 우린 역수를 할 거니까 답은 1번이겠죠. 자, 가볍게 넘어갈게요. 13번.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 B가 있는데 자, 요것을 만족한다라는 거는요. 지금 둘이 역수 관계거든요. 그치? 그럼 양변의 로그 B의 A제곱을 나눠주시면은 다시 다르게 말하면 로그 A의 B제곱을 곱해주면 이 친구가 1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로그 AB가 마이너스 1 또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로그 AB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이제 B가 A분의 1이란 얘기니까 A랑 B의 곱이 1이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로그 AB가 1이 되려면 A랑 B가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탈락이죠. 그 정직하게 풀면 AB 곱이 1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 식입니다. 한편 이 친구가 언제 무슨 최소값을 갖는지 물어봤네요. 자, 우리는 A랑 B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고 둘의 곱이 1로 일정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산술기의 냄새가 펄펄 나죠. 전개해 보겠습니다. AB 더하기 9A 더하기 4B 더하기 36인데 AB가 1이니까 이렇게 만나면 37 될 거고요. 우리는 9A 더하기 4B 더하기 37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이때 이 9A 더하기 4B라는 친구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에 의해서 2루트의 36AB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AB의 곱이 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12입니다. 그래서 9A 더하기 4B의 최소가 12니까요. 뒤에는 37이랑 만나면 최소값은 49겠죠. 그러면 실제로 언제 최소값을 갖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 등호가 성립할 때입니다.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것은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고요. 지금 이 등호가 성립할 때 더한 값이 12니까 둘이 더해서 10인데 둘이 같으면 6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A 값은 3분의 2가 될 것이고요. 이게 t니까 나한테 물어본 3t 더하기 m은 2 더하기 49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14번. 정의역이 9분의 1부터 81까지로 주어진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밑이 a 플러스 1이고요.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값이 2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저 a 플러스 1이란 친구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로그 함수니까 9분의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a 플러스 1에 9분의 1을 넣었을 때 2가 된다를 풀어보면 되겠지. 정직하게 풀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9분의 1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a 플러스 1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는 없고 a 플러스 1이 3분의 1이 되는 경우만 찾으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겠죠. 다음에 a 플러스 1이 1보다 클 수도 있죠. 그때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로그함수니까 81을 넣었을 때가 최대일 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a 플러스 1은 방금이랑 똑같은데 좀 빨리 하면 9겠죠. 네. 마이너스 9는 아닐 거니까. 그래서 a 값은 8이고요. 8은 당연히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통분하면 3분의 22니까 3번이겠죠. 다음 15번. 기울기가 4분의 1이고 2,0을 지나는 직선 fx가 있다. 뭐 식을 다 줬네요, 그죠? 4분의 1 곱하기 x-2다라고 다 준 거나 다름없고 이 부등식을 풀라고 줬는데 27분의 1은 3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을 3분의 1로 통일했으니까 감소하는 지수함수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 fx가 3 이하다를 풀면 되고요. 그런데 절대값 fx에서 fx가 뭔지 아니까 대입해주면 절대값 4분의 1에 x-2가 3 이하다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이렇게 돌릴 수 있겠네요. 그럼 정직하게 풀어줄게요. 부등식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x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모든 양의 정수. 말을 참 어렵게 해, 그지?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1부터 14까지니까 14개겠죠. 2번입니다. 이게 참 선지가 좀 그런 게 실수로 양을 잘못 읽으면 모든 정수 개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이게 25개 혹은 또 실수로 24개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선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16번. 3 이상 10 이하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인수분해 딱 보니까 되겠죠? n-3 곱하기 n-6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n값이 3, 5, 7, 9에 해당하는 홀수일 때는 무조건 f 함수값이 1일 것입니다. 3, 5, 7, 9 홀수가 4개니까 4는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 2, 4, 6, 8, 10만 처리하면 되는데요. 짝수일 때는 고민을 좀 해야죠. 누구의 짝수 제곱근을 물어봤냐에 따라서 이 부호에 따라서 0개인지 1개인지 2개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친구는 3과 6에서 이제 근을 갖는 이렇게 생긴 2차인데 여기가 3이고 6이다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짝수가 4뿐이겠네요. 4를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음수기 때문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을 쓸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0이죠. 6일 때는 딱 0이 돼가지고 혼자 1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2를 넣었을 때는 양수일 거고 8이랑 10을 넣었을 때도 양수일 거니까 2개겠죠. 그래서 4랑 2랑 1이랑 2랑 2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은 4 더하기 계산을 못하지? 11, 5번이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17번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밑이 n인 로그 x인데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1부터 100까지니까 A3도 원소가 100개고 A27도 원소가 100개인데 둘이 겹치는 걸 찾아라 이거네요. 그러면 n이 3일 때는 밑이 3인 로그를 계산하겠지만 27일 때는 밑이 27인 로그를 계산하잖아요. 그럼 밑을 통일해보면 이 친구는 로그 27의 x 세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언제겠냐 이거지. 물론 이제 이 x랑 이 x는 다른 x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x 세제곱이랑 x가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는 어떤 세제곱수를 넣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는 그냥 100 이하 자연수를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100 이하의 이 세제곱수가 몇 개나 있냐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x는 1도 괜찮죠. x 값이 1, 2, 3, 4까지는 가능한데 5부터는 안 되겠네요. 세제곱하면은 얘는 세제곱했을 때 1, 8, 27, 64 5를 세제곱했다가는 100을 넘어가니까 저 집합에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이렇게 4개겠네요.
그러니까 예시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A3을 막 나열하다 보면은 저 중간쯤에 뭐 로그 3의 27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뭐 세다 보면. 그런데 이 A의 27 같은 경우는 막 세다 보면 중간에 어딘가에 이제 로그 27에 로그 3에 27 하면 안 되겠구나. 로그 3에 여기는 3이라 해야지. 로그 3에 뭐 27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로그 3의 3이랑 로그 27의 27은 둘이 같죠. 이 3이랑 27이 세제곱 관계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가다 오면은 뭐 또 다른 게 있겠죠. 4제곱이란다. 4 같은 경우는 왜 나온 것이냐면 이 다음에 로그 3에 4가 있을 거잖아. 얘도 쭉 가다 오면은 로그 27에 64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계산하면 같을 거거든. 그렇게 따지면 이 앞에는 로그 3에 2가 있을 것인데 얘도 앞에 어딘가에 로그 27에 8이 있겠죠. 둘이 또 계산하면 같을 거고요. 그런 것을 찾은 거니까 참고해서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따로 찾아오시면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요 로그 함수가 있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7,4에서 만난다. 그런데 이 직선 L과 이 곡선이 어디에서 만나겠냐 이건데, 자, 이거는 딱 보자마자 역함수 관계를 굉장히 의심해야겠죠. 마침 또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 그래서 이 3의 x승이란 친구는 역함수가 로그 3x인데 로그 3x하고 이 친구가 아무래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지? 얘를 x축으로 -2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이 +2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거든. 근데 마침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 거꾸로 이 역함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놈이 여기서 만난다는 거는 얘를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게 이게 y는 로그 3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이걸 yx 대칭시키면 되니까 a는 2고 b는 9라서 둘이 더하면 5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이해가 안 될까 봐 뭐 그림까지 그려드리자면 평행이동 관계를 이용한 건데요. 대충 yx가 이 정도 있다고 치고 로그 3x나 3의 x승이 이 정도 있다 칩시다. 여기 3의 x승, 로그 3의 x는 이 정도 그릴게요. 둘이 역함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로그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2라는 친구는 이 친구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거든. 대충 요 정도 하고 뭐 요 정도쯤 올린 거겠죠.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친구가 로그 3의 x 플러스 2 플러스 2인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이 -1인 직선을 어딘가 찌른 거야. 뭐 이런 데 찌른 거지 대충. 이 정도? 길게 이 정도 찍을까? 그러니까 여기쯤 대충. 그러면 지금 요 점이 7,4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두 칸 차이니까 요 점이 두 칸이니까 9,2일 것이다.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이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라서 2,9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림을 생략하고 먼저 한 건데요. 비슷한 유형 문제가 워낙 이제 대비할 때 많았어서 보자마자 그림 안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고 혹시 뭐 대비를 못 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처음 접한 친구들은 이 그림을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당장은 이제 개념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19번. A기업에서 올해 기업의 부채가 자기 자본의 3배에 이르자 매년 부채를 전년도에 비해 8%씩 줄이고 자기 자본을 15%씩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럼 언제 이게 같아지겠냐 이건데, 그럼 처음에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뭐 편의상 X라고 할까요? 자기 자본이 X예요. 근데 이 자기 자본을 15%씩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115씩 뭐 n년을 늘린다 합시다. 이거랑 자기 자본의 이제 3배가 부채라고 했으니까 3x만큼의 부채가 있겠죠. 이 친구는 이제 8%씩 줄이니까요. 100분의 92의 n제곱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n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x는 지워도 되고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약분해서 그 다음에 우리 100분의 92 n제곱을 양변에 나눠줄까요? 그럼 100은 약분되면서 92분의 115의 n제곱이 3이다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3으로 약분이 되네. 여기 약분하면 4분의 5네요. 그러니까 4분의 5를 몇 제곱해야 3이 되겠냐 이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풀 수 없는 상태지만 상용 로그 값을 이용해서 푸는 것 같습니다. 자,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n은 띄워내릴 수 있으니까 로그 4분의 5는 로그 3이 될 것이고요. 로그 4분의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 위아래다 2를 곱해주면 이게 8분의 10이거든요. 그러면 n의 로그의 10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8은 또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2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로그 3이 되는 걸 찾으면 되고 로그 2 대신에 0.3을 넣어주면 1 빼기 0.9니까 0.1 될 거고요. 로그 3은 0.47이에요. 따라서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n 값은 4.7이니까 답은 2번이겠죠. 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3의 x승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나타내는 함수를 y는 fx라 하자. 정직하게 쓸까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 이렇게.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함수를 gx라 하자. y축 대칭했으니까 정직하게 3의 마이너스 x승. 그런데 이 점 P가 t, 3의 t승이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 x축에 평행하다라는 것은 y좌표가 동일하다 이 뜻이겠죠. 그치? 그러면 y좌표가 3의 t승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으면 얘는 뭘 넣어야 3의 t승이 될까 하면 x에다가 t 더하기 3을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점 Q 같은 경우는 t 더하기 3, 3의 t승이 될 것이고요. 점 R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3의 t승이 되나 찾는 거니까 x에다 마이너스 t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 곱하기 3의 t승이고요. 한편 점 P를 지나고 또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 각각 x랑 t래요. 그럼 x좌표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x좌표에다가 t를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점 S 같은 경우는 t, 3의 t-3승. 다음에 점 T 같은 경우는 t, 3의 마이너스 t승이 되겠죠. 근데 QR 길이가 7이랍니다. QR이면 얘네들 사이 거리인데 아니 y좌표가 같으니까 그냥 x 길이 빼면 되잖아. 그럼 빼면 2t 플러스 3의 절대값이 7이라는 건데 지금 t가 2분의 3보다 크다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거든요. 절대값 풀어도 되고요. 2t 플러스 3이 7이다를 풀면 2t가 4니까 t는 2겠죠. 그럼 2를 대입해주면 요 놈은 2, 3분의 1이 될 것이고 요 놈은 2, 3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도 x좌표가 같으니까 y좌표끼리 빼면 되잖아요. 통분하면 9분의 2겠네요. 그래서 1번.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1번. 그림과 같이 5하고 5'을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는 루트 3으로 같은 두 원이 있는데요. 만나는 점에 A, B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마름모를 제작을 해놨네요. 중심이랑 교점끼리 이어서 그래놓고 색칠한 두 넓이의 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얘랑 얘를 따로 구해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간에 하얀색 부분을 곁들여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봐봐, 여기가 9분의 7파이면 이쪽도 9분의 7파이로 이제 각이 같을 것이고 그럼 반대쪽에 있는 이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에서 빼면 되니까 9분의 11파이거든요. 그럼 이 9분의 11파이를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 넓이를 구하면 이만큼이 되잖아. 이 하얀 부분이랑 S1을 더한 값. 거기에서 이 9분의 7파이를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서 빼는 거예요. 그럼 이 하얀 부분은 어차피 공통이니까 빼면 날아갈 거고 S1에서 S2를 빼는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하얀 부분이 얼마인지 궁금하진 않은데 중간에 껴서 계산함으로써 우리 계산을 편하게 하자는 거죠. 나는 뭐 다른 계산할 거 없고 부채꼴 넓이만 두 번 구하면 돼. 그래서 이만큼은
반지름 길이가 루트 3이고 중심각이 9분의 11파이고요. 그다음에 이만큼 같은 경우는 반지름 길이 똑같은데 중심각만 달라요. 우리가 계산할 때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할 거잖아. 근데 2분의 1 곱하기 r제곱은 어차피 둘 다 공통이거든. 그래서 묶어놓고 각 길이 빼요. 9분의 11파이 마이너스 9분의 7파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중심각 길이 빼기만 하면 넓이가 한 번에 나오겠죠. 계산하면 2분의 3 곱하기 9분의 4파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3분의 2파이겠네요. 그래서 5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자연수 a에 대해서 fx는 로그 함수고요. x는 n이 제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자, 비슷한 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가 자연수인 시점에서 밑이 3분의 1이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는 로그 함수를 상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대충. 그러면 이렇게 안 계산, 이렇게 되었겠죠? 죄송합니다. 점근선을 굳이 구해보면 여기쯤 있을 거고요. a분의 1.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이라고 했는데, 그럼 대충 여기쯤에 축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릴까? 그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a분의 1은 당연히 1보다 작기 때문에 1은 뭐 이런 데 있을 겁니다. 2도 이런 데 있을 거고요. 3도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4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 그래야 1 꽂고 2 꽂고 3 꽂았을 땐 1사분면에서 만나는데 4는 여기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1사분면이 아닌 데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우리는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양수여야 되고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1사분면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주장을 해야겠죠. 결론 우리가 해야 되는 F3은 계산해 보면 로그 3분의 1에 3a-1 플러스 4는 0보다 커야 되고요. F4는 로그 3분의 1에 4a-1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연립해서 만족하는 a를 찾으면 되겠죠. 마저 풀어볼까요? 밑에다가 일단 여기 마이너스 4를 넘겨주시면 4를 넘겨서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로그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3a-1이 작다. 81보다. 이 정도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이 마이너스 4가 로그로 바꾸면 로그 3분의 1에 81이잖아요. 그치? 3의 마이너스 4승이니 3분의 1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밑이 3분의 1이면 1보다 작으니까요. 따라서 a는 3분의 8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요식도 동일하게 4를 넘기면 마사가 되고 로그 3분의 1로 통일하게 되면 4a-1이 8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럼 a가 4분의 82니까 약분하면 2분의 4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세야 되는데 2분의 41이면 20.5니까 a 값이 21부터 어디까지가 나오냐면 3분의 82는 27점 얼마거든요. 27까지 7개 가능하겠죠. 그 개수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번인데요. 정수 a에 대해서 요 로그 함수의 그래프랑 y는 k의 교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른 두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이 8이랍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밑이 2니까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였을 건데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뒤집어 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상상하면 되고요. 이 친구인데 내가 y는 k를 탁 찔렀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둘 다 음수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런 데쯤에 내가 k를 찔렀어. 내가 축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둘 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좌표가 음수가 되겠죠.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이 자연수 k의 마지노선이 8이라는 거예요. 이게 8까지는 괜찮아.
8까지는 괜찮은데 이 9를 꽂는 순간부터는 안 된다는 거야. 9를 막 이렇게 위에 꽂으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하나가 양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8을 찔렀을 때는 여기서 만나는데 9를 찔렀을 때는 하나가 양수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딱 8일 때랑 9일 때 경계니까 이런 그림 나오려면 당연히 y절편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8을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y절편이 커야 되고 9를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는 y절편이 작거나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딱 9를 넣었을 때 y절편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y가 9일 때. 그러면 계산해 볼까? y절편은 x에 0만 대입하면 되거든. 0을 대입하면 로그 2의 a 더하기 3이 되고 이 친구는 이제 그림상 원래 뒤집어 까지기 전 양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절대값 없이. 자, 이 친구가 8보다는 크되 9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되겠죠. 지금 이 로그 a 더하기 3이라는 게 여기 y절편 말하는 거예요. x가 0일 때. 여기 y 값이 로그 a 더하기 3이니까 보이시는 그대로 얘가 8이랑 9 사이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양변에 3을 빼주시면 5부터 6까지고요.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면 a는 32보단 크거나 같고 64보단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64에서 31을 빼면 되니까 32개입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실수로 등호를 떼면은 하나가 줄어서 이걸 고르게 되고 실수로 여기다 등호를 붙이면 하나가 늘어서 실수로 이걸 고르고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으려면 이 등호 여부를 다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 y절편이 9인 것까지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근이 0이 되는 건데 0은 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괜찮죠. 반면에 y절편이 8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8을 찔렀을 때 교점이 두 개지만 하나가 0이 돼버려서 음수가 아니게 되잖아. 그럼 8을 찔렀을 때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찾는 게 아닌 거지. 등호 여부만 좀 신경을 잘 쓰면 되겠습니다. 사실 방금 문제도 되게 비슷한 유형이에요. 방금도 3을 넣었을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4를 넣었을 때는 등호가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 문제는 등호 여부 신경 안 썼어도 어차피 자연수가 궁금한 거라 뭐 답에는 지장이 없었겠지만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풀도록 하고요.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